이번 차시에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 다익스트라는 디직스트라, 다익스트라 뭐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편하신 대로 뭐 부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익스트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 갈 텐데요. 저기 알고리즘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알고리즘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방법이죠.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저희가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입력과 출력이 명확하게 주어져서 그것들을 현실 생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접합시켜 놓은 것까지 해서 그걸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한 걸 프로그래밍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최단 경로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고 그 그래프가 이제 웨이티드 엣지를 가지는 웨이티드 그래프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경우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 그 버텍스와 버텍스 간의 경로에서 버텍스의 간선의 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최단 경로를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간선이 값을 가지는 웨이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간선들의 할당된 간선의 값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가 존재하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간선 값들을 더해서 그 값이 가장 작은 거를 최단 경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가 출발점 U고 도착점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간선만을 따지는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U, V, W, X, Y라고 이름을 다 줄게요. 자, 그러면 U에서 V까지 가는 경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로가 있죠. U, X, Y, V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U, W, V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웨이티드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밑에 게 무조건 빠른 거죠. 간선의 수가 더 적으니까. 근데 이게 웨이티드 그래프가 돼서 여기가 만약 10, 여기도 10, 근데 여기는 1, 1, 1이다. 그럼 어느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U, X, Y를 가는 경우에 웨이트 값은 10이고 U, W, V를 가는 경우에는 웨이트 값이 20이잖아요. 그래서 간선의 수랑은 관계없이 그 값들의 합만 따져보는 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보는 최단 경로 문제에서의 그 찾고자 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점 U에서 V까지 가는 경로 중에 경로의 값이 가장 작은 건데 이 경로의 값이 웨이티드 그래프냐 그냥 그래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티드 그래프인 경우에는 간선의 값들을 모두 더하는 거고 웨이티드가 아닌 경우에는 간선의 수를 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첫 번째.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고 도착점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주어지고 이 두 정점을 잇는 경로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싱글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발점은 하나예요. 근데 그 출발점 하나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가 주어지니까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버텍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와 출발점이 주어졌을 때 출발 버텍스로부터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대의 경우죠. 도착점이 하나예요. 도착점이 하나인데 그래프 안에 있는 다른 버텍스들로부터 이 도착점까지 오려면 어떤 값을 가지는가 각 쌍에 대해서를 따져보는 게 싱글 데스티네이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All Pairs Shortest Path Problem입니다. 이거는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을 쌍으로 다 만들어서 그 각각의 쌍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구해보는 거죠. 최단 경력값을 다 구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출발점과 시작점이 정해진 거고, 요거는 출발점이 하나고 도착점이 여러 개인 경우, 요거는 출발점이 여러 개고 도착점이 하나인 경우, 요거는 출발점도 여러 개고 도착점도 여러 개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1, 2, 3, 4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1, 2, 3, 4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4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동일하고 대신 뭐가 다르냐?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수행 횟수, 계산의 양이 더 많냐 적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프로블럼 푸는 문제가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자, 요거를 싱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데스티네이션을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한 문제를 여기서는 이 네 문제로 푸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싱글 데스티네이션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풀면 결국 요것도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문제 4개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올 페어즈도 마찬가지죠. 모든 쌍에 대해서 각 쌍을 만들고 각 쌍에 대한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을 풀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대한 난이도는 뭐 어느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문제의 난이도는 같다. 대신 계산량이 더 많냐 적냐, 계산 복잡도가 더 높냐 낮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을 푸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소스 하나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 하나를 푸는 알고리즘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걸 다 해보면 싱글, 멀티 형태로 계산을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징 중 아니면 주의점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음의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가 음의 값을 가지면 뭐 값이 더 줄어들겠죠? 물론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간선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 라고 하면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의 간선 중에 하나, 간선들이 음의 값을 가진다면 그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익스트라를 쓸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를 써야 될까요? 네, 다음에 설명드릴 다른 차시에서 설명드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다익스트라랑 벨만 포드랑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구현을 해보시면 한 두세 줄 정도 라인이 더 들어가는 차이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다익스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다시 처음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일단 시작점과 도착점을 기준으로 최단 경로를 푸는 문제이고 간선이 음의 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뭘로 봤냐면 G, W, S 이렇게 세 개를 봤죠. G는 그래프고요. W는 각 그래프에 있는 웨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는 시작점이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이 뭐냐를 인식을 합니다.
다음에 출발점의 값,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를 계산하면서 각 경로의 값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출발점은 출발점으로 가는 경로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값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버텍스 전체를 Q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4번부터 8번까지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 Q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Q에 뭐가 있다. 그러면 Q에 뭐가 처음에 Q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버텍스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Q에서 하나씩 빼면서 Q에다가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버텍스를 넣고 그 Q에 있는 걸 하나씩 빼면서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뭘 체크를 하느냐? Q 값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뽑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그 버텍스에 대해서 그 뽑아놓은 버텍스에 인접한 버텍스에 대해서 릴렉스를 수행한대요. 릴렉스가 뭘까요? 릴렉스. 이게 완화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새로운 버텍스가 하나 추가되면서 기존의 경로값이 더 짧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지금 현재까지 이 두 개의 버텍스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버텍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t라고 하는 버텍스가 들어와서 이 t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경로가. 그래서 봤더니 u에서 t를 갈 때는 3이고 u에서 v를 갈 때는 3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경로 u에서 v를 가는 건 10인데 새로운 버텍스 t가 들어와서 새로운 경로가 생겼고 그 새로운 경로의 값은 6이니까 그럼 최단 경로가 바뀌어야겠죠. 기존까지는 UV까지 경로 U에서 V를 갈 때 10이라는 값으로 갔다고 하면 U에서 T를 거쳐서 V를 가면 6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그게 바로 저희가 찾는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 릴렉스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자,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걸 저희가 자료 구조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버텍스들을 초기화하는 거였죠. 그래서 흰색, 각각의 버텍스들은 흰색, 그 다음에 거리도 무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알고리즘에서 흰색, 깜장색처럼 표시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편의를 위해서 지금 흰색으로 해놓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Q 안에 모든 버텍스를 집어넣어 놓고 S를 0값으로 만들어라. 자, 요 상황이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현재 Q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고 했죠. 가장 작은 값이 지금 S잖아요. 그러니까 S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S는 뭐예요? 버텍스 S는 인접한 게 버텍스 T와 버텍스 Y가 있죠. 버텍스 T와 Y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10값과 5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10값과 5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작아요? 기존에 자 여기서 릴렉스 개념이 나오는데 기존에 좀 되돌아가세요. 기존에 무한대였던 t 값과 무한대였던 y 값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s로부터 도달 가능한 t와 y의 값이 지금 무한대에서 10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선택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냐? 현재 q 값 중에 작은 값 5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를 기준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5를 기준으로 새로운 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5를 기준으로 죄송해요. 5가 아니고 y를 기준으로 버텍스 y를 기준으로 연결 가능한 걸 봤더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요? S에서 T를 가는 경로가 지금 S에서 T를 바로 가는 경로가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Y가 지금 추가됐으니까 S에서 Y를 갔다가 T를 가는 값이 하나 또 경로가 새로 생겼죠. 그 경로는 그 값이 얼마예요? 8이죠. 10보다 더 빨라졌죠. 그럼 여기가 8로 바뀌는 거예요. 업데이트. 릴렉스. 그 다음에 Z로 가는 경로도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S에서 Z까지 가는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무한대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S에서 Y를 거쳐서 Z를 가는 경우가 생겼죠. 그럼 여기 값이 뭘로 바뀌겠어요? 7 플러스 5 플러스 2니까 여기가 7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X로도 갈 수 있죠. S에서 X로 원래 못 갔기 때문에 그 거리값이 무한대였다가 S에서 Y를 거쳐서 X로 가는 경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5 플러스 9가 돼서 여기가 14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요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뭘 선택하면 돼요? 현재 Q 값에서 가장 작은 거 7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7이 7 값을 가지고 있는 Z를 기준으로 또 새로운 경로를 가질 수 있는가, 도달 가능한 경로가 있는가를 찾아서 릴렉스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Z에 인접한 게 X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S가 있어요. 자, 봅시다. S에서 Z까지가 지금 7이라는 경로값으로 왔고 그 다음에 X를 가는데 6이라는 경로값이 있어요. 합치면 13이라는 게 있죠. 어느 게 더 커요? 14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뭘로 바뀌겠어요? 13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Z에서 S로 가는 경우 지금 값이 얼마예요? S가 0이죠.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죠. 릴렉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거 거꾸로 가는 걸 막아주려고 이렇게 값이 더 작은 걸 체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랑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가 이제 13으로 바뀌니까 남아있는 Q를 보면 8과 13이 남아있죠. 그러면 더 작은 게 8이니까 8을 기준으로 다시 릴렉스를 실행합니다. 자, 새로 8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게 봤더니 X를 갈 수 있어요. X를 가면 어떻게 가요? 8에서 S에서 Y를 거쳐서 T를 가는데 T까지 오는데 8값이었고 T에서 X를 가는데 1만큼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가 값이 13이 아니라 9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고 예전에 이렇게 가는 경로보다 더 빠른 이렇게 가는 경로가 지금 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X라는 버텍스가 추가됐을 때 혹시 다른 버텍스들이 더 작은 값을 가지지 않는지 릴렉스를 해보는 거죠. 자, 봅시다. X에서 인접한 게 뭐가 있어요? Z가 있죠. 그래서 봤더니 X에서 Z로 가는데 4라는 값이 필요하고 S에서 X까지 9라는 값이 필요하니까 결국 여기가 얼마가 돼요? 13이 되죠. 7이 커요? 13이 커요? 13이 더 크니까 더 작은 값을 유지해 주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저희는 릴렉스 체크해서 값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차례대로 처음에 S 빠져나갔고 Y 빠져나갔고 Z 빠져나갔고 8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9까지 빠져나가게 되니까 모든 버텍스들을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S부터 Y까지는 S를 시작으로 S부터 Y까지는 경로가 SY라고 하는 경로가 존재하고 그때 값이 얼마예요? 7이죠. 5죠. 5고 S에서 Z는 어떻게 돼요? S에서 Y를 갔다가 Y에서 T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7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에서 T로 가는 경우가 있죠. S에서 T로 가는 경우에는 S에서 Y를 거쳐서 T로 가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게 8. 그다음 마지막 X로 가는 경우는 S에서 Y를 갔다가 Y에서 T를 갔다가 T에서 X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각
S를 시작점으로 모든 버텍스에 대한 최단 경로 값을 다 구해 놓은 게 됩니다. 자, 이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레이로 구현하느냐, 힙으로 구현하느냐, 피보나치 힙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 비고의 V 제곱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고의 V 제곱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각 버텍스에 대해서 다른 버텍스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버텍스 수 곱하기 버텍스 수로 생각하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샤시에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그래프에 음수 간선이 있으면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릴렉스가 있었죠. 릴렉스라는 것은 새로운 버텍스가 하나 추가될 때 새로운 경로가 생겨서 해당 다른 버텍스들까지 가는 경로의 값이 더 작아지는 경우 그걸 업데이트를 해주고 새로운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게 릴렉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릴렉스 개념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